개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진짜 상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두면 좋은 상식 캐딘상 이프입니다. 자, 오늘도 나지원 교수님, 이세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실은 우리 나지원 교수님 전문 분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 오셔서 얘기했죠. AI.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마디로 AI가 뭐 기반이 된 자동차 시스템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AI라는 기술을 여기저기에다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타겟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오늘 이프는요 뭘 선정해봤냐면 만약 자율주행이 나를 죽이는 주행이라면 배신. 자율주행 자동차의 배신.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기계를 믿어야 되는. 기계를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계가 마음 먹으면 나보다 힘센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나 티코 타고 다녔을 때도 파워 핸들이 아니면 두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 될 정도로 무겁거든요. 네. 근데 이 자율주행은 이거를 마음껏 돌린다는 건 네. 얘가 마음 먹으면 사람의 힘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훨씬 세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일단은 오늘의 산정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자율주행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자율이 돼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만약에 움직였다면 근데 일단은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또 이제 개념 있는 상식을 알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별을 해요? 어디까지가 자율주행이고 어디까지가 반자율이고 뭐 이거는 구분이 네. 좀 명확하게 돼요? 그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이 우리 이른바 반자율주행 이런 거 네네. 되게 많이 이런 용어 많이 나오잖아요. 크루즈 컨트롤 뭐요? 네, 그렇죠. 허준 씨 차에도 반자율주행 있어요. 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반자율주행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반자율주행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아니고 자율주행은 1, 2, 3, 4, 5단계가 있어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단계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단계가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1단계부터 1단계, 5단계까지예요? 네. 그러면 낮네요, 굉장히. 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사람이 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3단계를 못 넘어간 거죠. 상용화된 건 2단계까지. 네, 2단계까지예요. 그럼 1단계는 뭐예요? 자, 1단계는 한 가지 기능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선 지켜. 그럼 차선. 네, 차선만 지켜주는 옵션이 있고 우리 옵션도 이렇게 완전 반자율주행 옵션이 아니라 하나만 기능 넣는 그런 옵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차선 지켜, 네네. 속도 뭐 맞춰, 뭐 네. 이렇게 하면 동시에 되기도 하고 따로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 차들은 하나만 됐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율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있죠. 네네. 핸들만 이렇게 네. 그 여성분들 특히나 이렇게 맞아요. 막 주차 이렇게 평행 주차 잘 못하시는 네. 분들 핸들만 꺾어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놔두고 어느 위치에 가서 쓰세요 하면 이게 네네. 이 파노라마 맞습니다. 뷰를 통해서 요 위치에 가서 딱 서서 브레이크 딱 밟고 버튼을 딱 누르면 얘가 찡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주차를 해요. 네. 그런 기능 하나가 있는 게 이제 1단계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2단계 자율주행은 이런 기능들을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조합을 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직까지 우리 보면은 그 자동차 살 때 옵션표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법적으로 걸려요? 법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보험 회사도 그게 복잡한 문제. 맞아요. 그러네. 보험회사 얘기도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다 보시면 보조 시스템이에요. 우리 ADAS 시스템이라는 용어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A가 어시스트예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보조만 하겠다는 거예요. 운전은 사람 아직까지는 너가 하고 차는 난 보조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차선 좀 지키게 도와주겠다는 거지 차선 지켜 나가는 걸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때 잘 봐야 돼요. 1단계는 한 가지 시스템만 해줬고 네. 2단계에서는 두세 가지가 혼합돼서 보조하는 시스템을 해줬다. 네네. 그럼 아직도 3단계가 더 남았거든요. 네. 3단계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부. 네, 조건 어느 일정 조건 하에서는 이제 진짜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써도 된다. 그런데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그 허준 씨하고 저하고 그 코엑스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네네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코엑스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그 봉은사 골목 지나고 이거는 좀 네. 복잡하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하고 아. 대로 나가서부터는 여기 아. 뭐 파주까지는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내가 조건. 이거 생각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네.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면 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하는데 고속도로 나갔을 때 아, 놀 뭔가 수 있는 거. 경부 고속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네, 그렇죠. 이런 거 네. 조건부 자율주행.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 네. 왜냐하면 얘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뭐 자율주행 그 개발팀이 여기는 다 해봤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보장해주겠다. 아.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아우디 네네. 거기가 그 재작년에 A8 모델 제일 큰 거 있잖아요. 네. 세계 최초의 3단계 자율주행 차다라고 내놓았어요. 오, 내놓았는데 최근에 홈페이지에 그 얘기가 싹 없어졌습니다. 왜요? 자,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3단계 자율주행, 4단계, 5단계 이거는 이제 먼저 4단계, 5단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네네. 네. 4단계 자율주행은 이제 진짜 완전 자율주행. 하지만 아직 핸들은 있음. 아,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만약의 싶으면 네. 경우에는 그렇죠. 사람이 완전히 잡을 고장이 수 있게. 났거나 아니면 사람이 정말 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경우.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그렇죠. 운전하고 싶어. 네네. 자율주행 하지 마. 그렇죠. 5단계 자율주행은 핸들조차 없거나 아니면 핸들이 있더라도 사람이 하고 싶을 때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 100% 자율주행. 요 얘기를 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지금 그 법규나 규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기준이. 왜냐하면 이제 3단계부터는 진짜 자율주행 해야 되는데 그러면 3단계일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책임질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책임질 건데 그러네. 이거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 책임 소재가 정말 그렇죠. 애매하거든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엄청 사활을 자동차 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보험 회사 뭐 여러 가지 다 걸려 있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지금 그 T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테슬라. 전기차. 네. 거기서도 지금 그 부분 자율주행을 하다가 이제 사고 나고 그랬을 경우에 이거 지금 미국은 특히나 또 법이 무섭잖아요. 예전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고로 관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 네, 네. 예, 저 그게 테슬라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엄청난 이게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어떤 걸 물어줘야 된단 손해배상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이제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여름쯤에 유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로에서 내년 여름쯤에 그러면 네. 이 3, 4, 5단계에 대해서 책임 소재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네. 만들어낼 것이다. 네, 아마 기준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러면 3단계는 자동차 회사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의 부분적 완전 자율주행. 네,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가장 네. 지금 궁금한 게 네. 그렇다면 우리 기술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어,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상당한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상당한 수준. 그러니까 그 실험용 차죠. 아직까지는. 네네네. 그 양산용은 아직 아니지만 주행 보조 시스템이요. 네. 외국 유수의 뭐 BMW니 벤츠니 이런 기업의 이 주행 보조 시스템하고 거의 동률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 내에서는 지금 현재 국산차가 제일 잘 된다라고 보고 아, 있어요. 가장 최적화가 돼 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차선이 많이 지워져 있어. 커브도 그렇지. 많고. BMW 애들은 이거 뭐야 이러는 거죠. 세상에 차선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맵 데이터가 충분히 가장 많이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아, 맞아. 그게- 그리고 국내에서 실험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맞아.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중요한 네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일 무역 분쟁으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센서 분야에서 일본 제품들이 또 일본 그렇죠. 회사들이 네. 압도적이야. 지금 거의 그렇죠. 압도적이야. 교수님 그 허준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압도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독일 다음이라고 봐야 돼요. 예. 독일, 일본, 미국이 거의 뭐 셋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율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미래 첨단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네. 이것이 또 한 번의 도약을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일부 부품에 있어서는 제가 그 부품 하나하나를 이 자동차는 부품이 네. 워낙에 뭐 그렇죠, 그렇죠. 수십만 가지 네. 있으니까 제가 이게 어느 부품은 어느 걸로 대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는데요. 대체로 그래도 자동차 쪽은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네. 다른 뭐 전자제품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타격이 덜한 걸로 제가 알고만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부품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네네.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부품 회사들도 국산화한 게 많아요. 자, 우리가 1, 2, 3, 4, 5단계 자율주행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들은 2단계 네네. 자율주행까지는
되고 있는데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는 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제가 해보니까 얘가 핸들이 꺾잖아요. 내가 잡으면 잡혀요. 네네. 네. 강제로 돌리려면 뻑뻑하지만 돌리려면 돌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큰 힘들이지 않아도. 그리고 그 순간에 자율주행이 풀립니다. 지금 그러면 2단계에서는 기계가 사람 말을 곱게 듣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브레이크가 우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자율주행 모드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말을 먼저 듣게. 관계 주인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러면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이거 이제 다 정해줘야 되는 거죠. 게다가 5단계는 운전 어차피 핸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할 거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닐까요?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시스템. 그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자율주행 사고들도 보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거는 크게 3요소가 있어요. 네. 인지, 판단, 그다음에 동작. 인지를 해서 근데 인지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라는 단어하고 탐지라는 단어하고 이게 군사 쪽에서도 이 두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혼동을 해요. 탐지는 저기 뭔가 있어 없어 요것만 보는 게 탐지예요. 인지는 저기에 뭐가 있는데 저것은 사람이고 또는 자동차고 그다음에 쟤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종합적 상황을 그렇죠. 판단하는 거. 이게 인지예요. 근데 인지 판단 그래서 판단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판단이고 그래서 동작 그럼 내가 이거 좌회전 우회전 또는 속도를 줄여야겠구나 이게 동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고가 인지 때문에 나요. 인지를 제대로 못해서 또는 잘못해서. 저게 뭐가 있긴 한데 저건 아주 작은 돌멩이야 상관없어. 네, 이러고 갔는데 큰 돌멩이가 있어. 그렇죠. 예전에 얼마 전에 또 그 우버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실험용으로 만들고 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테스트를 할 때 네. 그때 자전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튀어나오는데 네네. 그때 그걸 갖다가 이제 치어서 네.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을 한 사고가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뭐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자세한 디테일한 거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저거는 인지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서 진입했을 때 사각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네네. 또는 설마 이게 자전거겠어?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밤늦게 자전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블랙박스를 보면. 그래서 이건 자전거는 아닐 텐데 또는 뭐 이거는 뭐 먼지인가? 아예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지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센서가 엄청 들어가야겠네요.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3단계로 넘어가려면 레이저 스캐너 센서, 우리가 라이다라고 네. 흔히 얘기하는 레이저 스캐너 있잖아요. 3단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필수적으로 레이저 스캐너는 최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야. 그러니까 전투기에서나 쓰던 A사 레이더 시스템이 자동차 앞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모듈만 몇 개 딱 있으면 얘가 사각 없이 다 봐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핸들을 얘가 꺾었단 말이죠. 네네. 난 안 꺾고 싶단 말이죠. 네. 얘가 나 이기면 나 죽는 건데. 그때 내가 핸들을 잡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를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그럼 이거를 막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 예상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상입니다. 2단계 이하까지는 아마도 사람이 꺾으면 이게 아마 우선시 되는 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네. 3단계는 말 그대로 조건부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얘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4단계부터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 혹시 좋아하시죠? 네. 기자님도 그거 보면 자율주행 차가 나오는 영화가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로봇 그거하고 또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요. 탐 크루즈 나오는 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네네. 리포트요. 그 두 개가 사실 영화가 상당히 좀 연관성도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영화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 탐 크루즈가 그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니까 도망가야지. 네. 하고 하려고 했더니 강제 자율주행이 그때서부터 시작돼요. 이거는 관제 시스템에서 명령을 준 거지. 자동차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이럴 거예요. 제가 좁게 봐서는 자동차 메이커에 따른 통합 컨트롤 시스템이 있던가 더 나아가서 그 도시에 도시 전체에 대한 통합 컨트롤 시스템이 있겠지. 지금 그런 연구도 많이 되고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야지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나는 의심병이 많아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생겨도 앞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건 그러니까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통계가 얘기해 주겠죠. 맞아요. 통계가. 그렇죠. 사람이 한 거보다 자율주행이 하는 게 사고율이 물론 자율주행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급발진 문제 중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기 있죠.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사람이 한 거보다 더 낮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고율이 뭐 0.1%인데 자율주행은 0.05%다.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가 좀 재밌게 잘 됐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음번 이야기는 만약 내가 운전하는 거, 내 차량을 내가 타고 있을 경우가 아닐지라도 만약 자율주행차가 해킹을 당한다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